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5페이지 실종선고제도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실종선고제도를 보기 전에 매일 문제 3번 보세요. 법원이 부재자 갑의 재산 관리인으로 을을 선임했다. 을 동그라미할게요. 재산 관리인이 을이다, 그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갑의 재산을 을이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적을게요.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죠. 처분행위니까. 다만 이때 허가는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을의 처분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맞습니다. 2번 갑이 본인 갑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재산 관리인의 을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 즉시 소멸한다 적을게요. 관리인의 권한을 언제 소멸합니까? 이와 같은 사유의 발생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자의 청구에서 법원에 선의결정 재판이 있어야 하고죠. 선의결정 재판이 있다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권한이 소멸한다 했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법원은 갑의 재산으로 을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6조 2항. 그 다음 4번 갑의 재산을 관리인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더라도 허가 결정 취소하고 밑줄 것이고 취소 동그라미할게요. 허가 결정이 사후에 취소가 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 그죠? 따라서 그 취소되기 전에 을의 처분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청구.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갑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서 제3자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는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자, 실종제도로 옵니다.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냐 볼게요. 27조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죠. 반드시 요건이 구비되면. 2항 특별실종이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의 종지 후 침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간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전한 것 같다, 그죠? 청구자의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자, 요건 갈게요. 실질적 요건. 먼저 갑에 대한 실종선고 재판을 위해서는 갑이 생사불명자라야 된다, 그죠? 생사불명자. 살아있음도 확인되지 않고 사망했음도 확인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미 사망한 자에게 실종선고를 할 수 없고, 그죠? 살아있는 자에게 실종선고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갑이 교통사고로 지방 출장 갔다가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죠? 그날로부터 가족들에게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자식을 두고 잘 살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생사불명은 모든 자가 아니라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자와 실종선고에 재판하는 법원만 모르면 되죠. 생사불명의 범위는 모든 자가 아니라 청구자와 법원만, 그죠? 따라서 상대적인 생사불명이면 족하다, 그죠? 그래서 절대적 생사불명일 필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고 실종선고 재판을 청구하는 자와 재판하는 법원만 모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보통 실정은 5년이죠. 언제부터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5년. 특별 실정은 뭐야? 1년이죠. 침몰, 추락, 전쟁 등이 끝난 때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판례 1번요. 왜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합니까? 그자를 사망자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미 호적부에 사망자로 기재된 자는 사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종 선고 받을 필요 없다 그죠. 그다음 2번 판례요. 실종 선고가 있었다면 뭐요? 그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치 않고는 그 사망 간주 효과를 뒤엎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좀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근데 먼저 제1의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다시 법원에서 실종 선고, 제2의 실종 선고 재판을 했더라도 뭐요? 앞에 실종 선고만이 유효할 뿐 뒤의 실종 선고 재판은 효력이 없다. 그죠? 그다음에 3번 판례가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종은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냐는 겁니다. 자, 갑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뭐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그죠? 보통 실종이냐 특별 실종이냐, 즉 5년짜리냐 1년짜리냐 어느 거라고요? 5년입니다. 보통 실종 그죠? 특별 실종이 아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형식적 요건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거죠. 이때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재산관리 명령의 청구권자하고 똑같죠. 이때 이해관계인도 법률상의 이해관계인. 따라서 여하튼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실종선고 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밑에 판례 실종선고에서 뭐요? 가장 많이 지문화되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뭐요? 이하 상속인들은 갑에 대한 실종선고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들은 뭐요? 실종선고 청구권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못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시최고 절차를 반드시 뭐요? 6개월 이상 밟아야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뭐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실종선고 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갑에 대해서 뭐요? 생사 여부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를 법원에 신고할 것, 공시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하여튼 공시최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 기간 내 신고자가 없으면 그때는 법원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하여야 됩니다. 자, 실종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효과.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그자는 뭐요? 사망자로 간주가 됩니다. 즉 간주기 때문에 그 효과를 번복하려면 뭐요? 반대 점검하는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그죠? 즉 번복은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를 해야만 그죠? 취소해야만. 따라서 취소하지 않고는 사망 간주 효과는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 점검하는 번복할 수가 없다. 자, 28조로 볼게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체크할게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으로 본다 그죠? 자, 옆에지 사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때 시기 그죠?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실종 선고 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실종 선고 시간이라 실종 기간의 만료시다 그죠? 실종 기간의 만료시. 따라서 최근에 이 부분을 묻는 질문이 자주 뜹니다. 따라서 보통 실종이라면 뭐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이 되는 날 그죠?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이라면 뭐요? 선박 등의 침몰이 있는 때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사망 시점이죠. 그래서 최소한 공시최고 절차 6개월은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재판 시보다는 뭐요? 6개월은 앞설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실종기간 만료시가 사망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실종 선고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자로 간주된다. 그죠? 따라서 재판으로 인한 효과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일단 사망자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뭐요? 간주기 때문에 반대 점검하는 이를 번복할 수 없고 그 전제인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 자, 볼게요.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A가 상속인이요. 근데 상속인이 상속받으려면 일단 뭐요? 전제 조건으로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이자가 20년도 1월 10일자에 사망을 18년도 1월 10일자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지금 생사불명 상태입니다. 재판이 20년 12월 10일자에 실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즉, A에 대한 실종 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있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실종 기간은 언제 만료가 됐냐? 17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실종 선고 재판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있었지만 그로 인한 사망은 언제요? 17년도에 사망자가 된다. 그죠? 그럼 이미 뭐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A는 상속권이 있다 없다? 상속권이 없답니다. 없다. 자, 볼게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 선고가 있었더라도 뭐요? 실종자의 실종 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만료가 된 경우에, 거기 체크하시면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자는 이미 사망자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입니다. 첫 번째, 장소. 대한민국 모든 곳이 아니라 뭐요? 종래 주소지. 법률관계. 그 다음에 모든 법률관계에서 사망으로가 아니라 뭐요? 상속, 상속 뭐요? 재혼 등에 필요한 사법적 법률관계만. 그죠? 사법적 법률관계만. 따라서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어요. 이건 주소지. 따라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 사망자로 간주가 될 뿐, 갑이 다른 곳에 살아있다. 그죠? 다른 곳에서, 지방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 의무 활동을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 관계 한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따라서부터 먼저 볼게요.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뭐요? 지방에서, 즉 다른 곳에서 생활 관계는 실종 선고하고 상관없이 뭐요? 유효하게 권리 의무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때 살아 돌아왔습니다. 걸어다닌다. 그죠? 그때는 살아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실종 선고 또는 그 취소와 상관없이 매매 등의 재산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 그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는 절대로 권리 능력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생한한 이후의 법률관계, 다른 곳에서 법률관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부터는 유효하게 권리 의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망 시점이다. 그죠? 사망 시기. 그럼 종전에 어른 배우자였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남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이때까지는 실종자의 재산이 있어요. 그때부터 상속인 등의 재산으로 바뀌어 있다. 그죠? 이를 원래대로 어를 갑의 부인으로, 그 다음에 상속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은 뭐예요?
다시 갑의 재산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때는 방법이 유일하게 선고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지만 살아 있음이 확인된 지방에서의 생활관계, 살아 돌아온 이후의 법률관계는 당연히 유의하게 내가 옷도 사입을 수 있고 필요한 자동차도 살 수 있다 그죠? 즉 생한 이후의 법률관계, 다른 곳에서 법률관계는 실종선고 또는 취소하고 상관없이 유효하게 권리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종료 표시하시고. 자, 생존 추정입니다. 따라서 이자는 뭐예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그죠?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의 사망이기 때문에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2번, 원칙적으로 아무리 생사불명 상태가 뭐예요? 오래되더라도 선고가 없는 한 그 자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뭐예요? 200살이 넘었다 그죠? 실종 선고 없더라도 일반 경험칙에서 이와 같은 경우는 사망자로 취급할 수가 있답니다. 자, 실종 선고의 취소로 갑니다. 실종 선고는 사망 간주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방법은 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29조에서 제갑니다. 1항 실종자의 생존 사실,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척할게요. 본인 이해관 검사의 청구에서 실종 선고를 반드시 뭐요? 취소하여야 한다. 필연적으로. 그러나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 선고 후 동그라미, 취소 전 동그라미요.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실종 선고 후부터 뭐요? 그 취소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다음 2항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 선고를 직접 원효 재산을 취득한 자, 직접 원효 재산을 취득한 자 밑줄 것이고 상속인 할게요. 따라서 갑의 실종 선고로 인해서 A가 을이 상속받았다 그죠? 그때는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당연히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반드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다 그죠? 선의자는 현존하는 이익까지만, 악의자는 받은 이익이다 이자 플러스 손해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요건 실질적 요건 갑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생존 사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으로 사망자로 취급되는 시기가 뭐요?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 그러면 상속인 등이 바뀔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29조 1항에서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이 없지만 해석상 뭐요? 기산점 이후에 생존 사실 그죠? 그럼 5년을 못 채웠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어느 하나의 사실이 인정되면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거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실종 선고 재판은 없고 청구권자는 실종 선고 청구와 달리 누가요? 본인이 한 명 더 추가되더라고요. 그죠? 내가 사는데 왜 죽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실종 선고 취소 재판에는 실종 선고 재판과 달리 뭐요? 공시채고는 필요 없더라고요. 왜? 이와 같은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실질적 요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이 인정되고, 형식 요건 본인 척할게요. 본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시채고는 그 요건이 아니들 척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고비되면 반드시 종전의 선고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실종 선고 취소 효과 원칙. 종전의 선고가 잘못됐죠.
선고로 인한 효과는 소급에서 없던 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재산관계, 가족관계가 뭐요? 원래대로 실종 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따라서 어른 뭐요? 다시 갑의 부인으로 상속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은 다시 갑의 재산으로 복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원칙 몇 줄 것이고 첫째 줄 마지막에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거 미리 적을게요. 그래서 개별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거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생존을 이뤄서 취소된 뭐예요? 재산관계, 가족관계가 모두 선고가 없던 상태로. 두 번째, 상이한 때의 사망 사실을 이유로 취소된 뭐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상속인 등이 정해지고 기산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뭐예요? 일단은 선고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실제 소식이 끊긴 때로부터 뭐예요? 다시 실종 선고를 받으려면 다시 재차 실종 선고 절차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 선고라는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근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을이 뭐요? 병가 제호를 해버렸다. 을이 상속받은 재산을 저에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실종 선고 재판이 취소됐다. 원칙만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을은 다시 갑의 부인으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요? 상속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갑의 재산으로 되돌아가죠. 그러면은 극도의 법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듭니다. 왜? 그래서 실종 선고 취소에서는 가장 단골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뭐요? 예적으로 그 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종 선고 이후에 뭐요? 그 취소 전에 행위만 이거죠. 그때 행위도 선의로 한 행위만. 이때 선의는 쌍방 모두의 선의를 말합니다. 쌍방 모두의 선의. 따라서 갑 병간의 을 병간의 정원이 뭐예요?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요. 그 취소 재판이 있기 전까지 재원이 있었고 쌍방 모두가 선의라면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병의 부인으로만 남지 갑의 부인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마이로도 악이라면 뭐요? 소급해서 뭐야 되죠? 그래서 을은 다시 갑의 부인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뭐요? 다른 남자하고 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생기고 병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시 자기하고 이중으로 혼했죠. 그죠?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선고로 인해서 상속받은 재산은 뭐요? 을에게 되팔았습니다. 선고 이후에 그 취소 전에. 근데 을과 정이 뭐요? 모두 선이라면은 이자가 유약의 종전대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방마이로도 악이라면 뭐요? 종전에 선고의 효과는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그 등기를 아무리 믿더라도 이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공실력이 인정 안 되죠. 따라서 그 재산은 다시 갑의 재산이 되고 이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 자는 누구에게? 자신의 전자에게 매매에 따른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여하튼 쌍방 모두가 선의여야만 합니다. 일방이라도 악이라면 그 재산은 다시 실종 선고 받은 자의 재산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예외. 실종 선고 후 다시 동그라미 치고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적으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실종 선고가 있는 때부터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의합니다. 다만 이때 양자 모두 선의를 의미를 합니다.
참고 보면서 제가 금방 설명했던 것을 쭉 그대로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요. 29조항입니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상속인이 을밖에 없습니다. 갑의 재산이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으로 을의 재산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 취소되면 반드시 반환해야 돼요. 근데 이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이자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취득한 자죠. 그래서 이자가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금방 봤죠, 그죠? 쌍방 모두 선의인 경우만. 따라서 상속인은 무조건 반환이에요. 무조건 반환. 직접 원효 재산을 취득한 자. 당연히 시험이 있다면 상속인이겠죠. 뭐 생명보험 수익자 이런 자들 포함되겠지만 이자일 겁니다. 그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다, 그죠? 선의자는 현존하는 이익까지, 악의자는 받은 이익에다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옆에지 이 같은 재산 반환 의무가 있는 자일지라도 실종 선고 제도하고 별도의 다른 원인, 그죠? 시효 취득이라든지 선의 취득 등 별도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따로 있었다면 뭐요? 그때는 실종 선고 취소가 되더라도 그 재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다른 제도에서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 현존 이익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느냐? 우리 시험 3 떴습니다. 그럼 문구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뭐요? 현존 이익이란 말 그대로 실종 선고로 인해서 뭐요? 상속받은 재산이 그대로 원형 그대로 남아있거나 뭐요? 또는 형태를 바꿔서 남아있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다른 어떤 토지 등을 샀다, 그죠? 이런 것들을 현존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뭘 빼면 되느냐? 도박 등으로 뭐요? 탕진한 것 빼놓고는 다 현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상속받은 재산은 뭐요? 학비를 썼다, 그죠? 병원비로 지출했다. 또는 뭐요? 그 돈 가지고 생활비를 썼다, 그죠? 만약에 그 돈이 없었다면 자기 돈으로 써야 되겠죠. 상속받은 재산이 뭐요? 자기 돈으로 바뀌어서 남아있는 게 됩니다. 그죠? 자기 돈 형태로. 따라서 다 현존한 거예요. 뭐만요? 도박 등으로 뭐요? 탕진한 것 빼놓고는 다 현존하는 것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현존 이익이란 받은 이익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뭐요? 형태를 바꿔서 남아있는 경우, 물건을 샀다든지, 그죠? 생활비로 대신 지출했다, 학비로 지출했다. 이런 경우는 원래의 뭐요? 자기 돈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신 사용했기 때문에 받은 재산이 뭐요? 자기 돈 형태로 바뀌어서 남아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이 뭐요?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만 현존치 아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부자 실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 재산을 타인을 통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다음 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재자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게 2번 질문입니다.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실종 선고가 받은 자가 생존에 있더라도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 인한 사망 효과는 그대로 지속된다, 그죠? 사망 간주 효과를 번복하는 방법은 실종 선고 취소밖에 없다 했습니다. 4번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선고일까지 체크할게요.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실종 선고가 있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요? 실종 선고 시간이란 뭐예요? 실종기간 만료시까지죠. 따라서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부재자가 살아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더라도 뭐요? 생존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면
그 자에게는 실종 선고할 수가 없다. 그죠? 자, 매일 문제 4번 가보세요. 매일 문제 4번.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 기간은 추락한 날로부터 뭐요? 1년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가장 많이 출제된 질문이요. 그 다음 3번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선고로 인한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서리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취소가 되더라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29조 2항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대표진자가 상속인이죠. 이 자가 선의라면 현존한 이익 한도내에서 그죠? 따라서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을 빼놓고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권리 주체 중 자연인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부터는 두 번째 권리 주체인 법인으로 갑니다. 저 법인에서도 일반적으로 두 문제부터 뭐요? 네 문제까지 평균적으로 우리는 세 문제를 예상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법인 파트에서는 기본 이론 시간도 누차 설명드렸지만 단일한 논점에서 뭐요? 단일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는 두 파트다. 그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과 권리 능력 없는 사람. 나머지는 다 처음부터 뭐요? 끝까지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섞어서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법인은요, 권리 주체다. 그죠? 우리 자연인과 더불어 권리 주체 중에 한 명입니다. 권리 주체인데 자연인을 제한 일정한 단체다. 그죠? 단체는 사람의 단체, 그 다음에요, 일정 목적에 결합한 재산의 단체. 그죠?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적 자격이 부여된 단체를 법이라고, 그 중에 사람의 단체는 뭐요? 사단법인이라 하고, 재산의 단체는 뭐요? 재단법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넘길게요. 법인의 종류에서 이제는 나머지 필요 없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민법상의 법인은 뭐예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만 설립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 39조 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때 2항 전항의 사단법인은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영리법인은 뭐예요?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 문제는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뭐예요? 대적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의도의 법인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있다. 그죠? 그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재단법인의 경우는 재산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존재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교과서에 체크할게요. 둘째 줄, 1번의 둘째 줄.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현행법상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두세 번 지문이 됐습니다. 어떻게 쏘기더라도 뭐요?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뭐요? 비영리법인도 될 수 있고 영리법인도 될 수 있다. 그죠? 다만 영리법인은 민법이 아닌 상법에서 규율을 합니다. 자, 3번. 사단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그 중에 뭐요?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따로 없죠. 따라서 재단법인의 운영은 미리 뭐요? 설립자가 정해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타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사단법인은
구성원인 사원이 있기 때문에 사원들 간의 다수결로 그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양자의 차이점을 도표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첫 번째 사단법인은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함에 반해서 재단법인은 존재치 않는다. 그 다음에 설립행위는 사단법인은 여러 명이 그죠? 사단 설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동행위입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죠? 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해죠. 그 다음에 종류. 사단법인은 영리법인도 될 수 있고 비영리법인도 될 수 있다. 근데 재단법인은 현행법상 언제나 영리법인만이 가능합니다. 자, 교과서 순서는 달리해서 설명드릴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우리가 법인 마지막 파트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어디를 오시냐면 94페이지로 옵니다. 법인의 설립요. 자, 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 뭐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논점들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지식을 확인할게요. 31조. 법문과 왔다 갔다 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게 뭐요? 본문의 첫째 줄. 자유설립주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죠? 그 다음 32조. 학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은 뭐요?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만. 따라서 현행법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 그죠? 허가주의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33조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법인은 뭐요? 언제 출생을 합니까? 우리 자연의 출생에 해당하는 논점이 설립 등기다. 그죠? 설립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가 없는 한은 뭐요? 그때는 법인이 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설립 등기치 않는 사단은 뭐요?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설립 등기를 마치지 못한 재단은 뭐요? 비법인 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부른다. 그죠? 따라서 설립 등기가 우리 자연인의 출생에 해당하는 논점입니다. 따라 설립 등기치 않고는 법인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단법인의 설립으로 갑니다. 자,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그 설립 목적이 비영리라야 됩니다. 비영리일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를 설립하는 뭐요? 설립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죠? 40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 설립 행위가 마쳐지면 뭐요?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마지막에 일정한 사항을 뭐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 된다. 그죠? 설립 등기까지 마치면 그때는 사단법인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요? 설립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그죠? 그때는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부른다. 그죠? 따라서 대표한 게 종중, 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하더라고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의 비영리성 볼게요. 95페이지. 따라서 이 어떤 비영리를 목적으로만 다만 둘째 줄 마지막에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뭐요? 부수적 영리 활동은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설립 행위로 갑니다. 설립 행위를 보기 전에 밑에 가운데 40조를 볼게요.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몇 명 이상요? 사단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이다. 그죠? 당 각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 날인하여야 된다. 7가지 그죠? 목명 사자이사존 두 문자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자, 개념을 갑니다. 이와 같이 설립 행위는 성질 40조에 의하여 설립자가 반드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서면인 정관에 기재하고 설립자들이 뭐요? 그 정관에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그죠? 따라서 요식행위고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사단 설립이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합동행위죠. 예.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서명 날인이 없다면 그때는 설립이 될 수 없다고죠. 정관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 요식행위 합동행위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럼 3번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옵니다. 먼저 필수적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필요적. 두 문자 7가지죠. 법인의 설립 목적,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까지는 반드시 마지막에 존립 시기라 뭐요? 해산 사유는 정한 경우에만 그죠. 따라서 정하지 않는 경우는 기재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필요적 기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뭐요? 헌결되면 정관이 무효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은 뭐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은 설립 시에 정관에 기재치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다만 기재가 되었다면 그 효력은 필수 기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자, 임의적 기사항 둘째 줄 기재될 필요 없지만 기재가 됐다면 그 효력은 필요적 기사항과 동일하다. 따라서 변경하려면 똑같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사단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정관의 법적 성질. 아주 단골이요. 정관은 뭐요? 만들기는 자기들이 만들지만 뭐요? 정관은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입니다. 법이요. 법의 하나입니다. 법. 따라서 민법은 임의 법규임을 원칙한다 그죠? 그럼 당연히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정관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한다 그죠?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자치법규요. 따라서 지금부터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원과 기관, 법인의 기관은 뭐요?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하죠. 법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사원과 기관 등은 다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만이 법원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은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기관 등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미주 볼게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사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입한 사원, 기관 등도 구속한다. 그죠? 예, 법이란 거예요. 구속합니다.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어디까지나마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법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해석해야지. 자, 지금부터 미주 볼게요.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에 다수결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인 해석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건 정당치 못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요? 마지막 줄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인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같은 해석은 무효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이다 그죠? 마지막에 여하튼 설립 허가 이후에 일정한 법이 정하는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뭐요? 등기까지 마쳐야 된다고 하죠. 이게 자연의 출생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보시냐면 매일 문제 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 2번요. 사단법인의 정관에 사무소 소재지 밑줄 긋게요.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치 않으면 정관의 효력이 없다. 필수 기상 맞죠? 따라서 헌결되면 정관이 무효입니다. 그 다음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 측의 재량에 속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자산 동안을 볼게요. 사망한 경우는 이해관계등 검사에 정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정관의 보충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명 규정 등 경미한 것들만 보충을 할 수 있지 목적과 뭐요? 자산은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사망한 경우는 재단법인 설립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충에서는 목적과 자산은 보충을 할 수 없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할게요. 그 다음 5번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령, 유언으로 설립할 때는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7조 조문입니다. 정답은 4번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요?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논점 이하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